여기가 어떡한 거야, 혜진아? 어디야? 나 너무 추워. 무서워. 왜 나를 버린 거야? 어머니, 같이 등산이나 가요. 살갑게 말했습니다.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올 거예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길은 가팔라졌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잠깐 쉬세요. 10분, 20분, 어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7%, 신호 없음. 밤새 바람이 울었습니다. 아직이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내 재산 전부 내 딸에게 상속한다. 오늘 어두울 때 산에 버리고 온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0월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선선한 날이었습니다. 등산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서혜진은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선의 집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였습니다. 혜진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엔 무뚝뚝했습니다. 오늘은 밝았습니다. 왔어? 영선이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 어떠세요? 혜진이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서혜진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살가웠다. 너무 살가웠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살가웠습니다. 영선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영선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왜 이래? 평소 혜진은 차갑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시댁에 와도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괜찮아. 그럭저럭 살아. 영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죠? 그렇지. 날씨도 좋은데. 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좋았습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등산이나 가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영선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등산? 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갑자기? 아니에요. 전부터 생각했어요. 그래. 네. 어머니 요즘 운동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나가서 걷는 게 좋아요. 혜진은 계속 웃었습니다. 영선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 무슨 일 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살갑게 구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북한산이요. 멀지 않아요. 북한산? 네. 경치 좋아요. 그래도 되겠어?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알았어.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하세요. 30분 뒤에 출발할게요. 알았어. 영선은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등산복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입었습니다. 입었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배낭을 챙겼습니다. 물통을 넣었습니다. 수건을 넣었습니다.
간식을 넣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챙겼습니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하셨어요? 응. 그럼 가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혜진의 차였습니다. 흰색 SUV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영선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혜진은 간식 봉지를 뜯어주고 물도 챙겨줬다. 주행 중에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과자 봉지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영선은 받았습니다. 물도 있어요. 여기. 물병을 건넸습니다. 그래. 혜진은 웃었습니다. 계속 웃었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영선은 그걸 눈치챘습니다. 뭔가 이상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에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여긴 어디야? 북한산 우이동 코스요. 많이 힘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그래. 영선은 배낭을 메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구에서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올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이 마지막 친절이었습니다. 등산로는 처음엔 완만했습니다. 평평한 길이었습니다. 걷기 쉬웠습니다. 영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혜진은 조금 앞서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천천히 가세요. 알아.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일이 아니라 주말인데도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상하네. 영선은 생각했습니다. 주말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분쯤 걸었습니다. 길이 조금씩 가팔라졌습니다.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영선은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잠깐 쉬었다 가자. 네, 어머니. 벤치가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경치 좋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네. 더 올라가면 더 좋아요. 얼마나 더 가야 해? 1시간쯤요? 1시간? 네. 괜찮으세요? 그래. 가보자. 영선은 일어났습니다. 10분쯤 쉬었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분쯤 더 올라갔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돌계단이 많아졌습니다. 경사가 심해졌습니다. 영선은 숨이 더 찼습니다. 혜진아. 네. 좀 천천히 가자.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빨랐나 봐요. 혜진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뿐이었습니다. 5분쯤 지나면 다시 빨라졌습니다. 영선은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혜진아, 잠깐. 네. 혜진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좀 더 천천히 가줄 수 있어? 네. 알겠어요.
하지만 또 빨라졌습니다. 영선은 혼자 걷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앞서갔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혜진아. 네. 너무 멀리 가지 마. 네. 대답은 했지만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영선은 멈췄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신호가 약했습니다. 한 칸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생각했습니다. 왜 신호가 이렇게 약하지? 불안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내려갈까? 앞에서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진짜? 네. 금방이에요. 영선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벅지가 떨렸습니다. 20분쯤 더 올라갔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더 낮아졌습니다. 숲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진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조금만 더요. 저기만 가면 돼요. 어디? 전망대요. 얼마나 남았어? 10분이요. 그래. 영선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해가 거의 졌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이었습니다. 곧 어두워질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네. 우리 지금 당장 내려가야 해. 거의 다 왔어요. 아니야. 너무 늦었어. 조금만요. 혜진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영선은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길을 몰랐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쯤 더 올라갔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숲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혜진아. 영선이 소리쳤습니다. 네. 우리 지금 어디야? 거의 다 왔어요. 보이지도 않아. 휴대전화 불 켜세요. 영선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금뿐이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우리 지금 당장 내려가자. 네, 알겠어요. 저기만 가면 내려갈게요. 저기가 어디야? 전망대요. 5분쯤 더 올라갔습니다. 넓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전망대였습니다. 벤치가 몇 개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네. 영선은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내려가자. 네. 잠깐만요. 혜진도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뭔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응?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네. 급해서요. 여기 화장실 있어? 조금 내려가면 있어요. 그래. 다녀와. 네. 여기서 잠깐 쉬세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선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영선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옷깃을 여몄습니다. 추웠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10분이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37%였습니다.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신호가 하나도 없네. 생각했습니다. 5분쯤 지났습니다. 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다고 했지?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주변을 비췄습니다.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10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 20분이었습니다. 여전히 혜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선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소리쳤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혜진아, 다시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혜진아, 어디야? 소리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발밑이 잘 안 보였습니다.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위험해. 생각했습니다. 다시 전망대로 돌아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 25분이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영선은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없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당황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어디야? 빨리 와. 전송 실패였습니다. 신호가 없어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영선은 일어났습니다. 배낭을 메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야겠어. 결심했습니다. 혜진이를 기다릴 수 없어. 등산로 입구를 찾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길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올라올 때 어느 길로 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습니다. 하나를 골랐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돌계단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5분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길이 끊어졌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이야. 다시 올라갔습니다. 전망대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지쳤습니다. 다른 길을 시도했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내려갔습니다. 또 막혔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다시 올라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오후 7시가 되었습니다. 영선은 전망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어. 깨달았습니다. 길을 모르겠어. 어둠 속에서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28%였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끄고를 반복해서 배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해. 생각했습니다. 손전등을 껐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선은 배낭을 열었습니다. 안을 더듬었습니다. 물병이 있었습니다. 수건이 있었습니다. 간식이 있었습니다. 초콜릿바 2개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버텨야 해. 생각했습니다. 아침까지. 아침이 되면 밝아져. 그때 내려가면 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혜진이는 어디 간 거야? 정말 화장실 간 거야? 아니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나를 여기 두고 간 거야? 그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8시가 되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영선은 일어났습니다. 제자리에서 걸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려고 걸었습니다. 팔을 흔들었습니다. 다리를 굴렀습니다. 혈액순환을 시켰습니다. 10분쯤 걸었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오후 9시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초콜릿바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조금만 마셨습니다. 아껴야 해. 내일까지 버텨야 해.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후 10시가 되었습니다. 영선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배낭에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어깨에 둘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얼굴이 시렸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도 얇았습니다. 영선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제자리에서 뛰었습니다.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체온을 올렸습니다. 5분쯤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19%였습니다. 많이 줄었네.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10시 23분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잠깐 켰습니다. 주변을 비췄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만 보였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껐습니다. 다시 어둠이었습니다. 영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되뇌었습니다. 추운 밤에 잠들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체온증이 올 수 있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똑같았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11시가 되었습니다. 영선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팔을 휘둘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었습니다. 10까지 세었습니다. 다시 세었습니다. 100번 세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만 마셨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14%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영선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졸음이 왔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안 돼. 소리쳤습니다. 자면 안 돼. 다시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불렀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영선은 지쳤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습니다. 10번 앉았다 일어섰습니다. 다시 10번 했습니다. 100번 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앉았습니다. 아직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버틸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따뜻하게 하려고 비볐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도 시렸습니다. 발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동상 걸리는 거 아니야? 무서웠습니다. 배낭을 뒤졌습니다. 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에 감았습니다. 조금 나았습니다. 발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영선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울었습니다. 왜 나를 버린 거야? 혜진아, 왜?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돼. 버텨야 해. 조금만 더. 해가 뜨면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팔을 휘둘렀습니다. 1, 2, 3, 4. 다시 세었습니다. 1000까지 세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영선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물병이 반쯤 비었습니다. 조금만 더 아껴야 해. 초콜릿바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반만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넣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7%였습니다. 거의 다 닳았어. 손전등 켜면 안 돼. 생각했습니다. 아침까지 아껴야 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37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해가 뜰 거야.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어슴푸레했습니다. 영선은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드디어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밝아진다. 기운이 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조금 보였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길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까보다 나았습니다. 영선은 배낭을 메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해. 조금 더 밝아지면 내려갈 수 있어.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더 밝아졌습니다. 주황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영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울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가야 해. 산 아래로 가야 해. 등산로를 찾았습니다. 어제 올라온 길을 찾았습니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쪽이야.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계단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밤새 서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난간을 잡았습니다. 의지하며 내려갔습니다. 10분쯤 내려갔습니다. 쉬었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물병이 거의 비었습니다. 다시 내려갔습니다.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영선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밤새 자지 못했습니다.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발이 꼬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계속 내려갔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계속 내려갔습니다. 새벽 7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 산에 있었어요. 뭐요? 남자는 놀랐습니다. 119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전화했습니다. 구조대에 연락했습니다. 20분쯤 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손이랑 무릎이요. 확인해 볼게요. 구조대원이 상처를 봤습니다. 간단히 치료했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밤새 산에 계셨어요? 며느리랑 왔는데 며느리가 안 돌아와서. 며느리요? 네, 화장실 간다고 하고는. 구조대원은 서로를 봤습니다. 신고하셔야겠네요. 네. 영선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선은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체온증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심하지 않았습니다. 손과 무릎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링거를 맞았습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랑 등산 갔어요. 영선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출발했다는 것, 오후 6시쯤 전망대에 도착했다는 것, 며느리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사라졌다는 것, 밤새 혼자 있었다는 것.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며느리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혜진이요. 연락처 있으세요? 네. 영선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혜진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영선은 작게 말했습니다. 집 주소 아세요? 네. 영선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은 나갔습니다. 영선은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추웠던 것, 무서웠던 것, 혼자였던 것,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영선의 딸 박지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연락했습니다. 엄마, 지연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아. 영선은 딸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지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전화해서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 왜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혜진이랑 등산 갔다가. 혜진이요? 언니요? 응. 영선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혜진이 등산 가자고 했다는 것, 함께 올라갔다는 것, 혜진이 화장실 간다고 하고 사라졌다는 것, 밤새 산에 혼자 있었다는 것. 지연은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야. 언니가 엄마를 두고 갔다고요? 응. 말도 안 돼요. 지연은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를 산에 버리고 갔다는 게 말이 돼요? 나도 모르겠어. 언니는 어디 있어요? 경찰이 찾고 있어. 찾아야죠. 당연히. 지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전화해 볼게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요. 그럴 줄 알았어.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지연은 오빠 박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선의 아들이었습니다. 혜진의 남편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가 받았습니다. 오빠 나야.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병원이야. 뭐? 엄마가? 네. 응급실. 무슨 일인데? 언니랑 등산 갔다가 산에 하루 종일 혼자 있었대. 뭐?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엄마 두고 내려왔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잘 모르겠어. 오빠, 지금 어디야? 회사야. 언니는? 집에 있을 텐데. 전화 안 받아. 뭐?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 알겠어. 지금 갈게.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를 나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없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혜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혜진아, 응? 혜진은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야? 뭐? 엄마가 병원에 계셔. 엄마? 응. 산에서 밤새 혼자 계셨대. 너 어제 등산 갔잖아. 아. 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엄마 혼자 두고 온 거야? 그게, 말해봐.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뭐? 화장실 가려고 내려갔는데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어? 그럼 엄마한테 연락했어야지. 휴대폰이 꺼졌으면 충전하든지. 어떻게든 해야지. 배터리가 없었어.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그게 나도 길을 잃어서 겨우 내려왔어. 혜진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진짜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뭐? 엄마를 일부러 두고 온 거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 너 어제 뭐 했는지 다 밝혀질 거야. 나는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엄마한테 사과해. 알았어. 혜진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후 4시쯤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영선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괜찮으세요? 괜찮아. 혜진도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영선은 혜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죄송해요, 어머니. 뭐가 죄송해?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휴대폰이 꺼져서. 혜진은 변명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이 모였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변명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휴대폰이 꺼져서. 영선은 말을 끊지 않았다. 영선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도 길을 잃어서 겨우 내려왔어요. 그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영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와 혜진은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혜진을 봤습니다. 정말 실수야?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거야? 실수야. 믿을 수가 없어. 진짜라니까. 너 경찰 조사 받을 거야. 알아? 알아. 제대로 말해.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 나는 여기 있을게. 알았어. 혜진은 병원을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선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딸 지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쉬세요. 고마워. 영선은 지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선은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혜진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나를 산에 버린 거야. 죽으라고 버린 거야. 확신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일부러 어두워질 때까지 올라간 것도 계획이었습니다. 영선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한테 잘해줬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선은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을 전부 딸에게 상속하고 싶습니다. 아드님은요? 주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영선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기록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영선은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영선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할 얘기가 있어. 이번 주말에 우리 모이자. 네, 엄마.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연의 집에 모였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선, 지연, 민수, 혜진. 넷이 앉았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영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말할 게 있어. 네, 엄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영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이야. 유언장이요? 응. 영선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재산 전부 내 딸에게 상속한다. 영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소리쳤다. 엄마, 나는요. 너는 안 돼. 왜요? 저는 아들이잖아요. 알아. 그런데 왜 저는 안 돼요? 이유는 묻지 마라. 영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안 돼요.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왜 저는 재산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아내 때문이야. 혜진이요? 응. 영선은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엄마, 산에 버리고 갔잖아. 일부러. 그건 실수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야. 엄마, 혜진이가 사과했잖아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죽을 뻔했어. 밤새 추운 산에서 혼자 있었어. 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엄마,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버텨야 했어. 죽을까봐 무서웠어.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해. 하지만 내 아내는 영선은 혜진을 봤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결정했어. 내 재산은 지연이한테 줄 거야. 엄마, 결정했어. 바꿀 수 없어. 이혼할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뭐? 혜진이랑 이혼할게요. 그러면 되죠?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면 이혼할게요. 혜진은 놀랐습니다. 여보, 너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민수는 혜진을 봤습니다. 우리 끝이야. 여보, 나가. 짐 싸서 나가. 알았어. 혜진은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영선을 봤습니다. 엄마, 이혼하면 되죠? 민수야. 제발요, 엄마. 저는 아들이에요. 영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이미 결정했어. 엄마, 변호사한테도 말했어. 법적으로 효력 있어.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미안해. 영선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민수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오빠, 나가볼게.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선은 여전히 딸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이혼했습니다.
혜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살았습니다. 영선은 민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영선은 딸의 집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았습니다. 거실 창가였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녹차였습니다. 차는 따뜻했고 손의 떨림은 잦아들었다. 산에서 돌아온 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의 밤은 멀어졌지만 잊히지 않았다.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밤에 산에 있는 꿈을 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문득 영선은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른다.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있었습니다. 해가 밝게 빛났습니다. 해는 다시 떠올랐다. 그날처럼, 산에서 본 해처럼, 새벽에 떠오른 해처럼, 그때 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억했습니다. 살았구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해가 떴어. 살았어.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그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준비한 아침이었습니다. 죽이었습니다.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맛있겠다. 천천히 드세요. 그래. 영선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지연아. 네, 엄마. 고마워. 왜요? 날 챙겨줘서. 당연한 거예요. 정말 고마워. 지연은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나는 운이 좋아. 왜요? 살아서 돌아왔잖아. 엄마, 해가 떴어. 그래서 살았어. 영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도 해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네. 영선은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지연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선은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혜진이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내 결정이 맞아. 확신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산에 버려졌던 그날을, 추웠던 밤을, 무서웠던 어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지연이랑 살 거야. 딸이랑 편하게 살 거야. 다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영선은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선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특별했습니다. 해를 본다는 게 특별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신다는 게 특별했습니다. 딸과 함께 있다는 게 특별했습니다.
영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어. 해가 또 떴어. 그날처럼.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재산 전부 내 딸에게 상속한다. 엄마, 나는요. 이유는 묻지 마라. 한 달 후, 딸의 집 창가, 아침 햇살, 따뜻한 차, 손에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는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처럼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